안녕하세요. 은퇴야경제 남상혁입니다. 요즘 주택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정상화되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올 초를 기점으로 다시 수급 불균형, 즉 집을 사기가 힘들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은요, 아직 주택 가격까지 올라다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업계 현장에서는 멀티플 오퍼나 캐시오퍼가 다시 몰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또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요. 주택 가격은 이제부터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벤토리가 작년 수준으로 타이트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살 집이 없다는 건데요.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 모두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최근의 통계를 같이 감안해 봤을 때 올해 말까지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최근 통계를 중심으로 이런 전망들이 나온 근거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달 통계입니다. 전국 통계입니다. 연일 환산으로 3월달에 기존 주택은 총 444만 채가 팔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가 줄었고요. 전달, 그러니까 2월달에 비해서는 2.4%가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 세일즈가 좀 올라간 추세를 보였다가 지난 3월달에 거래가 다시 또 부진해진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통계를 보겠습니다. 3월에 기존 주택은 총 28만 채가 팔렸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4% 정도가 줄었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2월달에 비해서는 1%가 줄었습니다. 앞에서 본 전국 통계와 비교해보면 3월달 들어 부진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 1월, 2월에 거래가 좀 늘었다가 3월달 들어 산불 꺾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둘 다 트렌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거래 현황을 지난 1년 동안의 추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통계입니다. 지난해 초 그리고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거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올 들어서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는 크게 줄어드는데 반해서 가격은 어떨까요? 먼저 전국 통계입니다. 중간주택 가격인데요. 지난 3월에 37만 5,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가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좀 더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3월에 중간주택 가격은 79만 1,50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나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가격은 전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이런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 슐러 주택가 가격지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에 가격이 꽤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요. 월간 가격 변동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체감되는 통계입니다. 물론 떨어진 폭과 기간은 2008년 당시 금융 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쨌든 지난해 말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이 가격지수가 2월, 3월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하락폭이 줄어든 게 아니라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슐러 주택지수는 대도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산정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이상 거래된 그 집, 같은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와 주택 가격을 비교할 때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규 주택 자료를 보겠습니다. 신규 주택은 미국 전체 주택 거래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존 주택에 비하면 비중이 적긴 하지만 가격 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은요, 연율 환산으로 3월에 거의 70여만 채가 거래되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뒤에 가서 신규 주택 공급 통계를 볼 텐데요. 올 들어 공급이 대폭 줄어든 걸 감안한다고 하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공급 그래프를 보면은요, 2021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지난해 말부터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이후 20년간의 통계인데요. 마찬가지로 올 3월 들어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미래의 새집 공급, 즉 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 건수인데요. 그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좀 더 기간을 줄여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년간의 매월 월별 퍼밋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줄고 떨어지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또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체로 주택 신축 퍼밋을 받으면 완공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할 텐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당분간 신규 주택의 공급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거래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기지 이자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 신규 주택 거래는 거래가 떨어지지 않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신규 주택의 경우 향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공급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벤토리가 부족하다는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벤토리 현황입니다. 네, 파란색 선을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을 보시면 2020년도의 인벤토리 상황인데요.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보라색 선인데요. 2022년의 경우는 상반기에는 인벤토리가 적다가 다시 하반기에는 인벤토리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다시 또 인벤토리가 타이트하게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1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인벤토리가 꾸준히 늘어나서 7월 달에 피크를 이뤘고요. 그 다음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 초에 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케이스 슐러 지수를 다시 보겠는데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여기서 3월에 올라간 이유는 살펴본 대로 대부분 인벤토리 부족에 의해서 이뤄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부족에 의해서 가격에 대한 추세인데요. 캘리포니아 통계인데 전국 통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리스팅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더 주고 구입하는 거래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2021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서 2022년도 상반기에 피크를 이뤘습니다. 10개의 부동산 주택 거래 중에서 7건이 리스팅보다 더 비싼 가격에 오버프라이스로 거래된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급감을 하죠. 그러다가 올 들어서 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통계를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국 부동산협회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윤 한국분이십니다. 언급인데요. 분석인데요. 인벤토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거래가 부진하고 이 때문에 멀티플 오퍼가 전체 리스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28%는 리스팅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통계를 봤죠.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전국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인벤토리가 갑자기 늘어날 여지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기지 유달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가 높아지면 모기지 융자가 어려워져서 바이어들의 풀 전체적인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서 거래가 줄고 결국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자가 오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고 사야 하는데 이자가 오르면 집을 팔려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현재 3%대 아주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가 그 집을 팔고 이자가 2배로 뛰는 6%의 이자율로 새 집을 구입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리스팅으로 내놨다가도 이사갈 집을 보고 나면 리스팅을 다시 걷어들이는 수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후자의 경우가 더 높아서 당분간 인벤토리가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모기지 이자율 변화도 봐야 되겠지만요. 또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처리가 될지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서 내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상당히 예측 불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해지고 그 폭이 깊어진다 그러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와 가격 모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조금 급하긴 한데요. 1월부터 3월까지의 주택시장 통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향후 전망을 단기간 전망을 해보고 또 통계가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